자유형문법 중3 유닛 14 수동태의 개념 및 형태 한번 들어볼게. 영어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 이 두 단어로 모든 동사를 표현할 수 있어. 즉 동사는 무조건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야. 이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 비동사가 있으면 돼.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비동사가 없죠.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가 있죠. 이것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능동태다 혹은 수동태다 구분을 해. 말하는 게 무지 쉬워. 근데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풀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수동태를 배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보이는 이 히든 같은 이 PP의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PP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 섣부르게 PP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능동태, 수동태 뭔지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쓰는 문장인데요. 사실 우리가 원래 쓰는 문장이라는 그런 개념은 자체는 없는 것 같아. 어떤 문장은 능동태일 거고 어떤 문장은 수동태일 거야. 말투가 이상하다고 그래도 들어. 그래서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가 뭔가 당했던 느낌이나 그죠?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느낌으로 해석을 보통 하게 돼. 뒤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그래서 감정에 많이 사용하게 되지. 수동태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놀람을 당했다든지 놀래킨 게 아니라 놀람을 당했다든지 내가 실망을 당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당했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돼. 또는 대부분 내가 영향을 주는 입장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실망을 시켰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놀래켰다든지. 지금 두 번째 말한 이 두 문장은 이게 능동태들이고 처음에 언급했던 당했다는 느낌은 수동태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능동태, 수동태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 표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표식을 우리는 비동사와 PP 형태로 바꿔. 동사를 비동사와 PP 형태로 바꿔서 그걸 수동태로 표현해. 막바로 선생님이 지금 비동사 PP 고치는 방법을 얘기 안 하고 어떤 해석적 접근으로 큰 테두리에서 설명을 했던 것은 대부분의 문장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갖고 해석을 할 때 접근을 하라는 얘기지. 지금 방금 얘기한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기본 형태가 있는데요. 이 기본 형태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우린 이걸 보통 삼형식이라고 불러요. 이 삼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삼형식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는 밑에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자 같이 표시해 볼게요. 주어로 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수동태로 바뀌려면은 뭐가 등장해야 돼요? 비동사가 등장해야 돼요. 여기서 잠깐 동사가 비동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가 비동사, 즉 다시 말하면 일반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비동사는 아니니까. 그럼 이 일반 동사가 비동사로 바뀌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동사를 PP의 형태로 바꿔주는 말이 더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동사의 PP, 즉 과거분사, past particle의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past particle 하니까 좀 유식해 보이죠? 자,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비동사는 알다시피 주어에서 비롯돼요. 주어가 he면 is고요. I면 am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동사가 비동사를 가져야 되는 상황, 즉 주어에 따른 비동사를 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엔 시제도 담겨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제는 어떻게 파악해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고 비동사의 시제를 정하는 거예요. 동사가 과거면 비동사도 과거로 써야 돼요. 동사가 과거 완료면 비동사도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툭 던진 이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쓸 수 있어요? 써보세요. 써보라고요.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쓸 줄 알아야 진정한 수동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비동사를 미래 시제로 써보세요. 써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곤란을 겪게 할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봐도 비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요. 이 PP의 형태 꼭 알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단순 작업이에요. 수동태로 바꾸는 건. 거꾸로 능동태로 바꾸는 건. 자, 그래서 뭐 지금 예문들이요 상당히 쉽게 나오고 있죠. 자, loves가 비동사를 가지려면 she에 맞춰서 is를 쓰면 돼요. 그때 현재 시제인 이유는 이 친구가 뭐예요? 그렇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is를 쓰는 거예요. she에 맞춰서. 그 다음에 love는 자연스럽게 pp로 쓰면 돼요. 그럼 우리 수동태로 잘 바꿨고요. 일단은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돼요. 그래서 허리 she가 됐고요. he는 by 플러스 형태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by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힘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by 힘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부정문과 의문문의 수동태. 자,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수동태는 뭐가 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 비동사에 따른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돼요. 비동사는 뒤에 낫만 붙이면 되죠. 그죠? 비동사는 뒤에 낫만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의문문도 너무 잘 아시죠? 비동사만 문장 앞으로 보내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위에 문장 I didn't clean my room과 my room wasn't cleaned by me는 같은 문장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같은 문장이라고요. 단순히 위에 건 능동태, 밑에 건 수동태예요. 근데 전혀 달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목적어였는데요. 지금 뭐로 변해있죠? 주어로 변해있죠. didn't clean을 우리가 비동사를 쓰려면 간단해요. 시제 보고 didn't 과거구나. 맘이 3인칭 단수니까 was를 끄집어냈어요. 이해되셨죠? 비동사를 쓸 건데 is 쓸 게 아니라 was 쓴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에 맞춰서 was not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lean이 pp가 되니까 cleaned가 됐어요. 어때요? 그리고 주어 I는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변하니까 me를 바뀌었죠. 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문문의 수동태도 있어요. 자, 근데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번호 매겨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문사 who가 주어인 의문문의 수동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 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수동태가 있어요. 왜 2번만 유독 who의 의문사를 가진 수동태 문장을, 의문문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오른쪽에 잠깐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의, by whom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외워서 될 일일까요?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문장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위에 2번의 예문. 우리 의문문이 원래 있죠. 누가 그 컴퓨터를 발명했을까? 자, 이 who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발명했다. 누가 그 컴퓨터를 발명했니? 라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하. 주어다 보니까 오케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컴퓨터를 주어로 써야 되겠죠?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썼고요. 일단 BPP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의 비동사는 과거형이니까 was였는데 was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 의문문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vented의 PP는 그대로 invented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근데 얘는 PP예요. 위에 건 뭐예요? 과거 시제 동사고요. 얘는 PP예요. 인정? 그래서 우리가 was the computer invented, 원래는 the computer was invented인데 네, 지금 이 형태를 의문문으로 바꾸다, 의문문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여기 was까지 앞으로 보냈죠. 여기까지 이제 끝.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남은 이 주어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맨 앞에 있죠? 뒤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요. 그 이유는 얘가 누구예요? 의문사예요. 의문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by를 끼고 맨 앞으로 이동된 게 바로 이 문장이 탄생한 겁니다. 또 대박. 이렇게 보면은 어려웠는데 조금 다시 설명 듣고 보니 쉬워졌죠?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재수없다고요? 누구요? 재수인가? 자, did she write the letter? Did she write the letter? 자, 볼게요.
일단은 동사를 먼저 초점 맞춰 볼게요. 네, write는 과거 시제예요. 그죠? 그래서 the letter 목적어가 주어가 되긴 했는데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 was를 썼어요. 인정? 그 다음에 pp를 써야 되죠. write pp written. 그 다음에 she는 주어니까 by her로 바뀌었는데 얘는 앞으로 안 가죠. 거꾸로 해서 좀 미안한데 의문사니까 얘는 앞으로 간 거고 얘는 의문사가 아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was the letter written by her 이라고 문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대요. 행위자가 people이나 we와 같이 일반인의 경우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행위자를 생략한다. 한국말이 누구에 의해서 구사되죠? 한국인들에 의해서 구사되겠죠. 그럴 때는 by Koreans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문사 후가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사 후가 주어인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그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후가 whom으로 바뀌는, 즉 목적어 형태로 바뀌는 거. 이때 who 쓰면 안 돼요. by 뒤에 목적어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라는 규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치사 by 같은 것 뒤에는 목적어 형태로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주격이나 소유격 안 됩니다. 그래서 by whom이 오고 다시 의문문일 때는 앞으로 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마쳐봤습니다. 자, 유닛 14 좀 길었지만 잘 이해되셨죠?